네, 알세미나 오늘 이제 노아의 정말 두 번째 2장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장은 이제 혼란에 빠진 피아니스트라고 하는데요. 우리 이제 유전 정보를 이제 조율하는 그 피아니스트가 이제 혼란에 빠진 것이 이제 노화의 원인이다. 이제 그런 개념으로 지금 이 2장이 기술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라고 생각해서 이제 오랫동안 이걸 찾았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게 그 노화를 일으키는 어떤 특정한 유전자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발견되지 않고, 여기 이제 80페이지 보면 이 정크 DNA라고 나오잖아요. 네. 그거 이제 난 코딩, 그러니까 비구호화 영역이라고 이제 얘기가 되는데, 예, 이것들이 결국 우리의 노화의 원인이다라는 게 이제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해독되지 않은 부위가 그러니까 이제 여기 암흑물질이라고 하는 게 이제 난코딩된 것들이 69%까지 이제 차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DNA는 이게 우리가 이 단백질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유전 정보를 그 RNA로 전사해서 이제 RNA가 이제 단백질을 만드는 일을 하는데, 이 전사 과정이 이제 그게 코딩이거든요. 우리 그 컴퓨터에서 얘기하는 똑같은 이제 그 코딩하고 같은 개념으로 정보를 그대로 이제 그 복사해서 그 정보에 따라서 이제 단백질, 우리 세포가 하는 일은 이제 단백질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 각각에 맞는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것들을 이제 코딩이라고 하는데, 단백질을 만들어내지 보시면 이제 이 효모를 가지고 이제 그걸 이제 좀 연구를 해온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효모가 굉장히 단순한데 이 우리 유전자하고는 거의 70%가 같다는 거예요. 그냥 세포 단위로 보면 인간이나 효모나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세포를 이해하는 게 우리 노화나 모든 것들을 이해하는 핵심이 되는 거죠. 87페이지 보면 이제 베르너 증후군이라고, 이게 노화가 갑자기 일어나서 뭐 한 30세, 40세 되면 그냥 뭐 거의 60, 70대 그 얼굴이 되는 이제 그런 증후군이거든요. 여기 그 자료 한번 이장 자료 보시면은 이 베르너 증후군에 걸린 이 어린 애인데 거의 이제 늙은이처럼 보이죠. 실제 인물이겠죠? 그렇죠. 이게 실제 사진이에요. 네, 환자 사진. 어디 영화에서 봤나? 아니다. 동기부여 동영상에서 본 것 같다.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막. 이걸 베르너 증후군이라고. 사진이 보이시나요? 베르너 증후군 검색해 보시면 사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어떤 유전자를 왜 그런가를 찾는 어떤 연구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90페이지에 보시면 이 서프트윈이 하는 역할이 유전자 거기 90페이지 거기 맨 밑에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 유전자의 결합에 그 DNA를 꽉 묶어서 잠재운 일을 하는 효소다, 이렇게.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서프트윈의 역할이 DNA를 잠그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난 코딩 DNA, 이 정크 DNA라고 하는 코딩되지 않는 부분, 단백질을 만들어내지 않는 부분을 유지하는 역할.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이제 드러나는 거, 그렇죠. 그 정보를 만들어내는 이런 유전자가 중요하다. 물론 그게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닌데, 그런데 그것들이 제대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잘 묶여 있어야 되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는 유전자를 잘 묶어주는 역할. 그게 이제 뭐 일종에서 우리 사회가 잘 유지되려면 이 죄수들을 그 감옥에다 잘 범죄자들을 잘 가둬 놔야만 이제 하는 뭐 그런 비슷한 이제
비유하지. 원리이기도 하겠죠. 근데 막 이제 그 감옥이 담장이 무너져가지고 그 죄수들이 다 풀려서 우리 사회로 다 막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굉장히 이제 막 사회가 혼란스러워지겠죠. 그 어떻게 보면 서투인이 이제 그 간수 역할, 유전학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풀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후성 유전학적 변화가 바로 노화를 일으키는 원인이다라고 92페이지 5번째 줄에 얘기하고 있죠. 조금 이 세미나를 보시는 분들이 이해를 하기가 좀 쉽게 보자면 그 세포 안에 그 DNA 정보가 들어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DNA 그 정보가 여러 가지 일을 다 할 수가 있는데 그 특정한 일만 할 수 있게끔 발현을 시키는 부분이 일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필요한 역할만 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서투인 그 단백질이 자기 역할을 하지 못했을 때에는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개방돼 버린다. 통제가 안 된다는 거죠. 일단. 통제가 안 돼서 어떤 그 특정한 세포의 자기 정체성이 혼란을 일으키게 된다. 뭐 그렇게 이해하면 원래 이제 우리 DNA가 이제 그 안에 있는 정보들이 그 온갖 세균이나 바이러스와 이 상호작용을 한 그런 역사들이 그 DNA에 다 정보로 다 저장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그 이제 예방접종을 맞는다, 바이러스에 걸린다 이러면 그 바이러스 유전자가 우리 DNA에도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그 정보를 가지고 이제 어떤 우리가 그 여기서 말하는 항체를 만들어내는 일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다가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제 그게 또 필요가 없어지면 그게 감겨 있는 거죠. 감겨서 그 정보를 묶어놨고 그런 게 우리가 수백만 그러니까 인간이 지나간 한 뭐 200만 년 동안 그런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 정보들이 다 DNA 그 수많은 바이러스와 세포와 싸워온 역사들이 그 안에 다 누적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이게 풀려 나오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바이러스 DNA가 발현이 되는 거와 마찬가지였던 효과. 그러면서 이제 우리 몸에 큰 어떤 이 부담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 얘기하면은 한마디로 그 데이터 센터나 마찬가지네요. 데이터 센터에서 필요한 그 정보를 꺼내서 자기 역할을 하게 해야 되는데 그 정보들이 이제 질서를 잃고 뭐 이렇게 빠져서 그게 이제 노화가 촉진된다. 네, 그렇게 이해가 되네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그거를 이제 구성 유전학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원래 이제 유전은 이게 디지털 정보로 이제 유전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정확하게 전달이 되는 그런 속성인데 이제 후성은 그 이제 환경과의 어떤 접촉에 의해 가지고 아까 말한 풀리지 않아야 되는 이제 이 DNA들이 풀려 나가면서 발현되지 않아야 되는 형질들이 발현되는 어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거는 이제 환경과의 영향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후성 유전학. 그래서 쌍둥이들이 똑같이 태어나서 똑같은 그 DNA와 세포를 가지고 일란성 쌍둥이들이 자라지만 나중에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면 서로 모습도 달라지고 질병도 달라지고 이게 이 세포의 어떤 그런 활성도가 달라지는 이유가 이제 그게 환경과의 접합을 위해서 그 안에 감겨져 있는 그게 어떻게 풀려 나갔느냐 이 차이로 그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후성 유전학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후성 유전체의 독주회라고 해서 이제 93페이지 보면 이제 그래서 이게 발현돼야 할 유전자, 발현되지 않아야 할 유전자들을 이제 거의 그 피아니스트가 연주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런 조합
조합을 해내는 게 이제 후성 유전체인데 그게 이제 이 밸런스가 깨져버리면 이제 이게 불협화음이 나오죠. 그렇죠. 불협화음. 그래서 그 96페이지에 이제 후성 유전적 잡음이라는 게 이제 그런 개념이죠. 설명을 드리니까 훨씬 쉽네요. 예. 혼자 읽을 때는 그 여기 뭐 mRNA 나오는데 뭐 모데나에서 이번에 그 만든 백신이 이런 그 전량 RNA, mRNA의 그 어떤 정보, 바이러스에 대한 정보를 네. 전달을 해서 면역력을 형성시키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그거 mRNA가 본 네. 것 같아요. 네. 저기. mRNA가 이제 메신저 RNA이라는 그렇죠. 개념으로 아까 말한 DNA에서 정보를 읽어서 그걸 이제 리보솜으로 전달해서 이렇게 그 단백질을 만들어내게 전달해 주는 역할, 정보를 전달해 주는 역할이 이제 mRNA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mRNA에다가 그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의 정보를 입력을 해서 어떤 면역 작용을 일으키게 하는 그런 거인 것 같아요. 일이잖아. 이걸 이렇게 뭐지 그거? 우리 주사 예방 주사 맞는 거 백신. 그래서 이제 위험성이 있다고 한 거. 이렇게 해보지를 않았다고 하던데. 아,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전통적인 그 방식의 백신하고 네, 다르다는 뜻인가? 그렇죠. 어. 그래서 새로운 그 방법이죠. 전통적인 백신은 그 어떤 그 바이러스를 힘이 약하게 또는 죽은 바이러스를 집어넣어서 우리 몸에서 그 정보를 그 바이러스라는 정보를 습득해서 자연스럽게 면역력을 형성하도록 하는 게 이제 전통 방식인데 얘는 이제 그 어떤 이 전령 단백질 그 mRNA에다가 그 바이러스의 정보를 주입을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얘가 그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그 정보를 가지고 우리 몸에서 면역 작용을 할 수 있는 하게끔. 그런 방식으로 네. 이해하거든요. 아무튼 이것 어떻게 보면 면역을 일으키는 어떤 이런 작용도 후성 유전학의 하나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DNA의 어떤 그 코딩에 변화를 줘서 이제 뽑아내는 어떤 일종의 작업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어떤 정보의 문제.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가 필요한 기능들을 할 수 있는 정보들을 만들어낸다면 우리 이제 이 세포는 계속 살아가는데 그 정보를 잃으면 이제 세포는 이제 노화되고 이제 결국은 그 세포가 죽게 되고요. 사실은 노화되고 죽는 거는 괜찮아요. 그거는 이제 다른 세포에 나 혼자 죽으면 다른 세포에는 영향을 안 주니까.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사실은 얘네들이 이상 세포로 이제 바뀌면 그 주위 세포들에게 이제 또 더 큰 영향을 주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암세포거든요. 또 여기서 이제 지금 서툰 유전자가 7개가 있다는 이제 이런 것들은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개별적 것까지 이렇게 우리가 알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 서트인이 이제 후성 유전체 자체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서투인이 감겨 난 코딩 부분을 이제 풀리지 않게 이렇게 딱 감시하고 있는 역할을 하는데 이 서투인이 그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또 얘네들이 이제 난 코딩 DNA를 이렇게 감시하는 역할이 약화되면서 그렇지. 풀리지 않아야 되는 이제 DNA 정보가 이제 풀려나가는 문제. 그게 이제 후성 유전학적 잡음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게 노화로 이제 이어진다는 거죠. 서투인이 후성 유전체는 아니고 거기에 그죠? 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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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전체는 아니죠. 서투인이 후성 유전체도 되는 건가요? 아니, 후성 유전체라는 개념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이런 개념들이 다 이제 후성 유전학 나중에 이제 이 우리가 말하는 이제 유전학의 어떤 코딩 부위가 이게 이어지는 것들이 이제 우리 유전학 코딩 부위에 대한 어떤 이런 정보를 이어가는 것들을 유전학이라고 그런다면 후성 유전학은 코딩되지 않은 부위 것들이 이제 환경과의 영향력에 의해서 이것들이 이제 발현되기도 하고 발현 안 되기도 하고 이제 이런 부분을 이런 것들 이제 후성 유전학이라고 이제 이름 붙였고 서투인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 몸에 작용하는 효소의 하나죠. 그 네. 자체를 예측해 보면은 그 자체를 후성 유전체라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그게 아까 우리가 본 서투인도 후성 유전체 중에 하나이고, 후성 유전체라는 개 이 개념을 명확하게 좀 이해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여기 중간 94쪽의 중간에 보면은 피아니스트 역할. 그러니까 피아노를 가지고 재즈나 뭐 레그타임, 락, 레게, 왈츠 등을 다 연주하는 피아니스트가 바로 후성 유전체인데 우리의 DNA를 노출시키거나 단백질로 꽉 묶어서 포장하는 과정을 통해서 또 그 어떤 유전자에다가 꼬리표, 즉 화학적인 꼬리표, 메틸기나 아세틸기라는 걸 붙임으로써 후성 유전체는 우리 유전체로 우리 삶이라는 음악을 연주합니다. 그래요. 그 이제 후성 유전체라는 개념을 여기서 이제 그렇죠. 이거를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지금 보면은 이 서투인도 후성 유전체를 말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이 유전체를 일단 우리가 잘 외부적으로 벗어났을 때 문제가 생기는데 제자리를 벗어나는 이유가 뒤에 손상된 DNA를 복구시키기 위해서. 복구시키기 위해서 얘가 자기 할 일을 제쳐두고 DNA 복구에 매달리게 되면 이제 어떤 양성이 발현되는 거 여기 자세히 나오는데 여러 가지 이제 통제가 힘든 그런 상황이 되고 그게 노화하고 이제 직결돼 있다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수명 연장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여기에서 잠깐 한번 생각이 드는 게 그러면은 그 DNA 손상을 예방을 해야 되는데 DNA 손상이 어떨 때 일어난다고 그랬죠? 너무 무리했을 때. 뭐 자연 방사능에 의해서도 손상이 일어나고 자연 방사능? 그렇죠. 이제 자연 방사능 우리가 뭐 엑스레이를 찍는다거나 CT를 찍는다거나 뭐 그런 경우에도 DNA 손상이 일어나고 어떤 제 생각에는 활성산소라든가 우리가 얘기하는 일어날 수 있다. 그러면은 이 책에서는 지금 후성 유전학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동의보감에서 병이 일어나기 전에 예방하는 게 상이라고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DNA 손상을 최소화할 것인가? 이것들이 우리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 맞아요. 세미나를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네. 저도 그런 궁금증이 계속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은
그렇죠. 근데 정상- 우리가 너무 책에 나온 내용만 하다 보면은 잘 뭐 이해도 안 될 수도 있고 좀 어려워하실 수 있으니까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아는 걸로는 그 DNA 손상이 또 영양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제대로 된 균형 잡힌 영양 공급이 안 될 경우에도 DNA 손상이 있어요. 그래서 좋은 영양이 DNA를 복구시키는 그런 그 것도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제 분자의학에서는 어떤 그런 DNA를 손상을 내고 복구시키는 거 그것도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럼으로써 질병 구성 유전체 역할을 하는 이제 어떤 효소, 단백질이 있겠지만 여기서는 서투인을 대표적으로 가지고 지금 연구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걸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이 서투인이 역할이 그 이제 메틸레이션이라고 하는 이제 이런 표지, 이 DNA를 이제 풀고 안 풀고, 그러니까 정보를 내보내고 안 보내고 하는 게 이제 그 메틸화라고 하는 이런 과정인데, 이 여기 그 호바스 시계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는 점점 이제 이 그 메틸에서 이렇게 풀려나가는 것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제각거리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노화의 과정을 겪는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가 지금 96페이지에 걸쳐서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DNA 뭐 그 인간 그 진화 프로젝트 뭐 이런 거에 의해서 일단 우리가 이제 착각하기 쉬운 게 날 때부터 이미 정해져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일란성 그 쌍둥이 연구들은 유전자가 장수에 미치는 영향 운명이 아니다.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또 좋은 정보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천적인 어떤 유전 정보에 의해서 우리가 늙고 죽는 거의 어떤 그런 비율은 생각보다 낮고 구성 유전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는 늙고 죽는다라는 게 이제 지금 최근에 이 노화학에서 이 결론인 거죠. 더 희망적이네요. 그렇죠. 원래 그리고 아까 그 소프트웨어는 이제 그 응급 종합 재난 대응부대 지휘관을 역할을 한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또 너무 응급 상황이 너무 안 일어나도 이제 사실은 좀 이제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일장에서 얘기한 호르메시스라고 하는 약한 스트레스 반응이 우리 세포 활력을 띈다. 그래서 약간은 문제 상황이 계속 일어나서 이 소프트웨어이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활동을 하는 이게 자체가 사실은 이 장수를 이끈다고 그래요. 근데 그게 너무 과다해져서 이 소프트웨어이 이제 그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지 못하는 게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한 운동 해주라고.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그 적당한 스트레스가 이제 장수에 도움이 된다라는 그게 그런 거죠. 우리 몸에 약간의 어떤 그런 긴급 사태를 계속 이제 그 여기 보면 이제 쥐 실험을 통해 가지고 확실히 이제 그 유전자 그 구성 유전자의 어떤 그런 것들을 이제 켜지게 하면 이 늙게 되는 거를 이제 쥐 실험을 통해서 이제 한 이야기가 있고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이 세포가 늙는다라는 게 사실은 이게 필연적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른 어떤 우리 세포들 보면 여기서 이제 소나무를 이제 예를 들고 있는데 같은 진핵 세포지만 이 소나무는 결코 늙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히드라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것도 그렇고 해파리. 예. 그리고 이제 그린란드 상어도 거의 500년 넘게 이제 살았을 거라고 이제 추정이 되고 있고 북극고래도 뭐 211세 가까이 살았을 거라고 이게 지금 그래서 어떤 이게 왜 그 그린란드라든지 북극 고래가 이렇게 이제 더 잠수할 수 있었느냐는 그 환경 자체가 굉장히 안정적이라는 거예요. 그 북극이나 그린란드 자체가 그 기온 어떤 저온 상태가 계속 지속되면서 그리고 이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금 이 노화에 대해서 연구한 그런 자료를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 젊은 그 상태에서 어떻게 노화와 죽음에 이르느냐 그 이제 프로세스가 설명 나와 있는 거를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보는 게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젊은 그 상태에서 정상적인 상태에서 어떤 DNA가 끊김으로써 유전체가 불안정해지고 그러니까 이제 DNA 포장과 유전자 조절을 하는 데에 교란이 일어나고 거기에 따라서 세포가 자신의 그 정체성을 잃게 된다. 그러면 그것이 노화와 질병, 죽음에 이르게 된다. 지금까지 이게 핵심적인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후성 유전체, 그러니까 서투인의 어떤 교란되는 상태, 네. 그거를 방지해. 그렇죠. 네. 그것을 이제 되는 네. 그런 동물도 있고 뭐 생물도 있는데 네. 뭐 식물도 있는데 그 자체가 지금 어떤 정확히 파악이 왜 그런지 정확히 파악이 됐는지는 아직 거기까지 우리가 공부가 안 된 상태인데 어쨌든 간에 어떤 후성 유전체 교란이 없다. 안정된 거죠. 그렇죠. 안정돼 있다는 것을 그것을 말씀하시고자 한 것 같아요. 아까 오래 사는 동물이라든가. 그래서 우리가 외부적 사람에게도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가 나이를 먹고 뭐 머리가 빠지고 주름이 생기고 노화가 진행된다는 자체가 후성 유전체의 교란이 많이 계속. 진행이 되고 예, 있다. 그걸 의미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것을 안정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작용을 하는 뭐 약물을 복용을 하게 되면 그 노화가 질병이라고 했을 때 그 질병을 치유할 수 뭐 있겠죠. 있는데 이런 노화 질병에 이르는 프로세스를 이걸 중단을 시킬 수 있는가? 그것을 찾는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그 방법에 대해서는 아마 또 다음 장 후반부에서 이야기가 될 것 같고요. 여기서는 그 원인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이제 이 장에서는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여기 또 하나가 이제 와딩턴의 후성 유전적 경관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예. 그래서 원래 이제 우리가 줄기세포 관점에서 보면 이 세포는 모든 세포가 다 될 수 있거든요. 우리 몸을 구성하는 간세포도 될 수 있고 위장세포도 될 수 있고 근육세포도 될 수 있고 신경세포도 될 수 있고 다 될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그 운명이 이제 결정이 나면 예를 들어 간세포는 이제 그 간세포만 만들어내는 그 DNA만 계속 이렇게 코딩이 돼가지고 계속 간세포만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잘못돼서 간세포가 위장세포를 만들어내버리면 이제 이건 문제가 이제 커지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이 후성 유전적 경관이라고 하는데 이 그 간세포와 근육세포 사이에는 그 배리어가 있는 거죠. 그 골짜기가 있어서 그 골짜기에 이렇게 그 하나씩 그 세포들의 어떤 그 자리를 잡고 있는 역할을 하는데 이제 여기서 보면 그 이 후성 유전체 어떤 그 코딩되는 역할 위치에 있는 그 유전체라고 그러면 이게 들썩거리면 이제 서로 이제 옆으로도 막 이제 넘나드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세포의 정체성이 바뀐다고 얘기가 돼 있죠. 그러면 이 원래 그 만들어져야 되는 세포가 만들어지지 않고 엉뚱한 세포가 만들어지고 이것들이 이제 우리를 혼란에 빠뜨린다는 거죠. 이게 이제 여기서 보면 뭐 아주 뒤범벅 잡동사니가 되어간다. 이게 이제 아날로그 정보라고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들이 그 디지털 정보는 잘 유지되지 않은데 이런 식으로 그 이제 아날로그 정보들이 이렇게 혼란을 주면서 우리의 그 경관이 늘 바뀌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이 세포의 그 어떤 개념들이. 그래서 이 후성 유전적 경관을 보면 사실 이게 세포가 제자리에 있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라고 보잖아요. 그럼 이걸 보면서 이게 그 배열의 문제. 우리가 처음에 우리가 우주의 탄생에서부터 시작되는 우리 구조의 문제. 그래서 이 구조가 정확하게 어떤 이 내가 있어야 할 곳에 내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을 때 생기는 문제가 결국 우리의 이 건강과 노화, 죽음의 문제까지도 이어진다. 그래서 우리 이제 우리 필연명상 구조가 배열을 다시 제자리에 있게 만들어주는 거. 그래서 원상태로 다시 배열을 다시 부조화시켜주는 부분들이 우리 후성 유전체를 안정시키는데 후성 유전체 경관을 다시 원래대로 회복하는데 큰 역할을 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어떤 그 완벽하게 만들어진 게 아니고 진화라는 그 자체가 또 영원히 죽지 않는 불멸이 아니고 생존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만큼만